자, 잠깐. 아직도 구독 안 했냐? 좋아요만 합격.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면접관으로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직장 상사로서 마음을 사로잡는 지원자 혹은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쓰는 공통적인 화법,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원입니다. 여러분, 5대 자원이 뭔지 아세요? 5대 자원은요, 시간, 돈, 사람, 공간, 지식, 이 5가지를 자원의 5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5가지 자원은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해. 부족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넘쳐나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까지 누구는가는 이야기를 해요. 면접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항상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만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현직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또는 이 화법을 잘 쓰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라면 여러분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성, 우리 흔히 인성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에 맞는 인성, 여러분의 인성이 훌륭하냐 개떡 같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의 공통적 단어가 있어요. 화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장애물이라는 걸 만날 수밖에 없어. 눈앞에 막 가면서 지금 장애물인 거 보고 있거든? 그래서 막 상사 입장에 답답한 거야. 야, 저 장애물을 어떻게 치울까? 어떻게 저걸 넘을까? 이게 지금 고민인데, 팀장님, 지금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요. 장애물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요. 장애물이 굉장히 우리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백날에도 똑같아. 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요. 제가 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화법을 구사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나올 말이 굉장히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지금 팍팍하고 답답한 현실을 한 번쯤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화법, 이것을 내 삶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하나, 정말 의지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의 결과물, 여러분들의 성과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전달하고자 싶은 핵심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장애물을 기회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취업이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성과가 잘 안 나,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라보는 생각, 기회로 바라보는 단어, 기회로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죠. 시간이 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이 빡빡한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현금 노트를 쓰죠. 현금 노트를 쓰면 어떻게 돼요? 광고는 아니고요. 쓰면은 여러분이 목표 중심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죠. 그리고 목표에 맞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심플 라이프가 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가 될수록 여러분 삶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참 모순적이게도 시간이 없을 때 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돈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상품 판매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를 하게 되고 SNS를 하게 되고 그로스 해킹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돈이 넘쳐나면요, 다 TV 광고 하면 돼요. 돈이 넘쳐나면요, 여기저기 그냥 돈 바르면 돼요. 버스에 바르고 지하철에 바르고 여러분 보는 데마다 다 붙이면 돼.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디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보나요? TV 광고 보나요? 다 이게 뭐 보고서 이러고서 걸어다니잖아. 오죽하면 길거리에 좀비가 넘쳐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돈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마케팅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요.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할지언정 이거를 어디다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디다가 페이스북에 뭐 돈을 걸고 광고를 돌린다든지 인스타에 광고를 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지금 현대에 맞는, 시대에 맞는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지금 재고가 넘쳐나? 그때 해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재고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적중도 높은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우리가 왜 크라우드 펀딩을 씁니까? 재고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는 재고 자체를 안 만들어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도 없고 이런 부서도 없고 어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직접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직접 하잖아요. 영상 직접 촬영해, 기획 직접 해, 편집 직접 해, 여러분들 설명도 직접 해. 다 직접 해요. 자, 제가 이거를 직접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요,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해야 될지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기 전에 이거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댓글 다 내가 직접 달어, 하트 뿅뿅 이거 다 내가 결정하거든. 내가 직접 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서 그 영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딩을 직접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나도 모르겠거든. 개발자가 없어서 못해요? 뭐 PD가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공부해서 하면 그만인 거지. 이런 관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굉장하게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가 면접장에서도 또 상사와의 대화 관계에서도 엄청나게 인정받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될 겁니다. 자, 이 언어를 그러면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패했거나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혹은 부당한 위치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되겠다.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캐치해내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은요,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제가 그토록 하고자 하는 새마음 운동, 바로 이 단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쓰셔야 돼요. 자원이 부족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 배운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쿠션으로 가장 좋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계속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든 행동과 결정과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계속 해보시는 거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갈무리하면서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법을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고 구조가 내 안에 탑재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3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때부터 안 되는 이유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아주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아니라 원칙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면접관과 상사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 공감 하나가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제가 앞서 감사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이자 화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화법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짜증을 모두 이 단어를 앞에 붙여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오늘부터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형님 노트 커뮤니티 왜 나오는지 알겠지?